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에 단풍이 빨리 들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을에 달귀가 단풍이 안 들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달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온이 낮아져야 예쁘게 단풍이 드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햇살이 좀 많아야 얘네들이 예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귀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좀처럼 키우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식물인데요. 예쁜 단풍을 포기한다 그러면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지만 고운 색감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조량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달귀는 기온차가 많이 나야지만 기본적으로 예뻐지고요. 그리고 나서 몇몇 부분만 좀 챙겨준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주 울긋불긋 단풍이 들어가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달귀들이 예뻐질까요? 그 기본적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온차가 많이 날 때 달귀는 화려하게 단풍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 같은 데는 베란다에다 놓는데 낮 시간에는 문을 1시간 정도는 열었다가 닫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온을 좀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서서히 예뻐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분갈이를 이 가을에 해주기보다는 봄에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 가을 같은 경우는 뿌리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 곱고 화려하게 단풍이 들어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매창 계열에 있는 달귀들이 계절의 변화에 더 빠르고요. 저 뒤쪽에 있는 화이트 그린 같은 경우는 붉게 물들어가는 그런 품종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계절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뒤쪽에 있는 초상이나 노마 같은 경우는 붉게 단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국민품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랑새나 아니면 라우린제, 멀러와 같은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도 계절의 변화를 빨리 캐치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변화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귀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 시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울긋불긋 단풍이 들기 위해서는 가을보다는 봄에, 가을 같은 경우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팠던 달귀 위주로 분갈이를 해주는데 얘네들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한번 아팠던 그런 달귀들 같은 경우는 그 가을에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파스텔 철화처럼 이렇게 연한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단풍이 들어갈 때 이 친구가 깍지벌레 공격으로 아팠던 그런 친구인데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 달귀가 한번 아팠다가 다시 회복하면 더 화려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아파야지만 얘네들이 예뻐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참 예쁘죠.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겨울잠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이 세 번째 알려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마 화분에 뿌리가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귀 같은 경우는 기온차가 많이 나야 되고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기보다는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게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가득 찬다라고 해서 이 달귀 상태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뿌리가 가득 찬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더 이상 움직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화려한 단풍이 들기 위한 그런 환경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예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분갈이는 봄에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벌써 분갈이들을 다 했죠. 분갈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화분을 크게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대형 화분에 심어져 있는 그런 달귀들 같은 경우 어떤가요? 아직도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거의 대부분 큰 화분에 있는 그런 달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의 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록달록 단풍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화분들에 있는 그런 화분들에 있는 그런 창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 국민이 같은 경우는 알록달록 단풍이 아주 잘 듭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달귀들이
저 작은 화분에 있는 그런 다육인데 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육이는 화분이 클수록 뿌리 성장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성장을 할 때는 다육이들이 예뻐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식물보다 조금은 작은 화분에 심어줄 때 더 예쁘고 고운 얼굴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분은 작게, 분갈이는 이 봄에, 그리고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은 영양제입니다. 이 예쁜 단풍을 빠르게 들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주기보다는 물을 주면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영양제를 줄 경우 뿌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지만 예쁜 단풍을 보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도 봄에, 칼슘제 같은 경우는 영양제에 들어가긴 하지만 뿌리를 냉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11월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을에는 영양제보다는 물을 한 12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주면서 성장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쁘게 단풍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는 고통스러워야지만 단풍이 더 화려하게 듭니다. 편안하면 얘네들은 성장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단풍이 들기까지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정말 예쁜 단풍을 빨리 보고 싶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는 묵은 다육이 위주로 구입을 하는 게 예쁘게 단풍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8000대 철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명력이 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분갈이를 한 지가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데 다행히도 분갈이 할 때 뿌리를 거의 다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시 예전에 성장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벽한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이렇듯 다육이는 화려한 단풍을 보기 위해서는 묵은 다육이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묵은 다육이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단풍 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기온차를 내는 것과 분갈이는 봄에 해주는 것과 물은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화분은 절대적으로 작게 써야지만 빠르게 단풍이 들고, 그리고 다육이를 어느 정도 키워본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이 단풍이 잘 안 들어요 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식물을 구입해서 키우면 예쁜 단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햇살이 3시간 이하일 경우는 완벽하게 단풍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를 키울 때는 기본적으로 햇살이 풍부해야지만 얘네들이 예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